낮 12시에서 저녁 8시까지가 섭취, 먹는 주기다. 그리고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이 먹은 것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동화 주기다. 그리고 새벽 4시부터 낮 12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는 몸에서 소화하고 동화하고 흡수한 것들에 배출하는, 정말 독소들을 배출하고 쓸데없는 걸 활성산소를 배출하는 배출주기인데, 이때 뭔가 아침부터 먹기 시작하면서 소화 에너지가 쓰이면서 독소가 배출 안 돼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한 게 간헐적 단식이 등장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교양식 구독자 여러분. 인천 송도에서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 중인 조승환 약사입니다. 최근 저서로는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필사책이 있습니다. 저희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는 말 참 옛날부터 많이 들었는데요. 왜 꼭 챙겨 먹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안 드셔도 됩니다. 이 삼시세끼 논란은 아마 100년 후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0년 후에도 아마 이 알약 하나 가지고 모든 게 되는 시대는 안 올 겁니다. 현재 호모 사피엔스 종이 오기까지 약 1500만 년이 걸렸는데 멸종했다. 인간이 진화하기까지는 아주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인류 문명을 기록한 5000년만 봐도 현재 평균 100살을 못 살고 가니까 엄청난 기간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25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이 불을 사용한 흔적이, 특히 부싯돌을 사용한 흔적이 영국에서 밝혀졌는데 그게 약 25만 년 전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불을 사용했던 거는 약 130~40만 년으로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부싯돌로 어딜 가든 이 포유류가 하루에 삼시세끼 먹으면서 살았던 시절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건 우리 역사책에서도 본 내용이죠. 요거를 부인하고 들면은 얘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걸 부인하신 분들이 현대 영양학에서 얘기해서 삼시세끼가 가장 적정량이다? 그것도 모순적인 거죠. 왜? 삼시세끼를 먹지 않아도 우리는 여기까지 온 DNA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시세끼는 약 100년도 안 됐습니다. 노동을 해도 과거가 더 많이 했지. 지금의 노동 강도는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은 비교도 안 돼요. 예전의 인류에 비해서. 굶어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 자연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지, 억지로 이거를 못 먹어서 아니면 안 먹어서 그렇게 우리가 데미지가 쌓이진 않았다. 그래서 그러면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라는 그 논리 중 가장 큰 게 포도당 뇌 에너지 공급원이니까. 하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더 들어가 보니까 뇌 공급원이 케톤체라는 게 있더라. 18시간에서 16시간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오더라. 이게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그 3대 주기 위해서 밝혀진 거예요. 정말 쉽게 저는 항상 설명드리고 책도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제 완전 배출에서 처음 이거를 많이 전파를 해드렸는데, 낮 12시에서 저녁 8시까지가 섭취, 먹는 주기다. 그리고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이 먹은 것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동화 주기다. 그리고 새벽 4시부터 낮 12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는 몸에서 소화하고 동화하고 흡수한 것들에 배출하는, 정말 독소들을 배출하고 쓸데없는 걸 활성산소를 배출하는 배출주기인데, 이때 뭔가 아침부터 먹기 시작하면서 소화 에너지가 쓰이면서 독소가 배출 안 돼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한 게 간헐적 단식이 등장한 겁니다. 근데 뭔가를 파는 입장, 특히 1,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초가공식품, 통조림, 스팸, 초콜릿, 커피, 모든 게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기 시작했는데, 빵만 해도 삼시세끼 파는 게 훨씬 이득이 많지, 하루에 2번만 먹어도 충분해요, 이렇게 마케팅 할까요? 안 하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초대사량, 칼로리 어떻게 된 건데 그렇게 따져볼까요? 하루에 1800에서 많게 2200칼로리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처럼 잘 먹는 우리한테는 한 끼만 먹어도 1000칼로리 넘습니다. 한 끼가 1000칼로리가 그냥 넘어요. 지금 여러분이 점심때 대부분 직장인들 뭐 먹습니까? 갈비탕, 제육덮밥, 비빔밥, 김치찌개, 국밥, 그렇게 먹잖아요. 그럼 저녁에는 또 삼겹살 구워 먹고, 아니면 치킨 먹고, 족발 먹고, 보쌈 먹고, 또 술 한잔 하고, 커피 마셔, 케이크 먹어, 비품실에 있는 과자 먹어, 차 마셔, 아이스크림 먹어. 칼로리로만 봐도 이미 포화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픈 이유는
삼시세끼에 더불어서 디저트까지 너무나 많은 걸 먹어서. 근데 나는 안 먹어요 하면서 뭘 먹어서? 아침부터 화학적인 것들을 먹어서, 가공된 걸 먹어서. 그래서 아침을 나는 꼭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러면 아침 공복에는 원래 우리 인류가 먹었던 채소 과일을 먹어라. 소화 에너지가 가장 덜 드니까. 그래야 우리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기 먹고 나면 너무나 소화 힘들잖아요. 특히 밤에 고기 먹고 자면은 더부룩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그 3대 주기만 지키셔도 간헐적 단식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아침에는 꼭 먹어야겠다 하면은 가볍게 좀 시작을 하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가공식품은 아침에 특히 피하라라고 하셨는데 대표적으로는 또 흔히 먹는 것 중에 뭐가 더 있을까요? 지금은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삶은 달걀. 달걀도 뭐 후라이보다는 먹지 말고 있는 그대로 쪄서 먹어라. 그 다음에 이제 그릭 요거트, 뭐 무가당 이제 두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따라 하시는 분들 중에 소화 안 되신 분들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릭 요거트도 우유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플레인 요거트도. 그게 원유 100%짜리 무항생제 유기농 우유. 이렇게 써도 그 가공 살균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왔냐? 카제인의 변형이 돼서 특히 A1 단백질이라는 게 변성이 됐어요. 돌연변이 A1 단백질이 나와서 무슨 우유까지 나왔냐? A2 우유까지 나왔어요. 분유도 A2 분유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셔야 돼요. 이거는 동물성 식품의 제일 완전 식품이라고는 우유가 이게 불완전했구나. 가공 살균하면 멸균 작업을 거치면서 단백질 변성이 돼서 최종 방아산물이라는 게 나왔구나. 이게 치매를 갖고 오는구나. 베타아밀로이드라는 거를 생성을 계속 하는구나. 그래서 나온 게 그릭 요거트예요, 지금. 그거를 한번 유청 분리하고 또 한번 걸르고. 근데 이것도 소화가 안 되신 분들은 안 드셔야 돼요. 달걀도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난각번호 1, 2, 3, 4를 나눈 이유가 있다. 그래서 난각번호 1번, 2번 정도는 드셔야 된다. 농약 때문에 채소과일에서 중금속 쌓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쌓입니다. 동물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간과하고 유기농으로 드셨지만 어느 날 오니까 비소 수치가 높아져서 왜 그러냐 했더니 사과를 맹 갈아 드셔서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막 기능학 측면에서 썰을 풀죠. 그럼 그럴듯해서 다 안 먹어야겠다 한단 말이에요. 그 환경면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중금속이라는 거는. 왜? 가장 먼저 우리가 백신을만 맞아도 거기엔 중금속이 있고 화장품에도 중금속이 있고 이번에도 뭐 기사가 나온 게 우리가 정말 많이 썼던, 저도 많이 썼던 존스앤존스 파우더, 베이비 파우더, 거기에 성면가루 탈크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게 암이 유발됐다는 게 인정이 돼가지고 무려 970억을 배상하라. 그게 다 확인이 됐는데 이걸 채소 과일에서 농약 성분 때문에 온 거다. 토양 성분이 안 좋아서 온 거다. 그래서 아침에는 사과, 고구마, 바나나 먹지 마라. 아침에 대신 우유에 시리얼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에 시리얼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죠. 튀겼으니까, 당류가 너무 많으니까, 설탕이 많으니까, 그리고 색소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갑니까, 이제? 곡물 프레이크로 된 거를, 그런 걸 먹어라. 그럼 그것도 맛 없어서 먹기 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하는 게 좋다. 두부, 뭐 렌틸콩도 지금 많이 유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렌틸콩에 그랬더니 뭐 옥산산염이 많다. 치사량을 넘는다는 연구 문헌 논문 하나도 없어요. 못 먹게 안 하잖아요. 대신에 방법을 충분히 물에 불려서 삶으면 대부분 없어진다라는 게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게 현재의 연구 결과고, 이거를 공격을 하려고 엄청나게 실험을 해도 그 정도까지 수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침에는 여러분이 가열하지 않은 거, 가공하지 않은 거, 자연에서 온 거 있는 그대로를 먹어라. 눈 뜨고 나서 처음 먹는 물이 중요한 이유, 또 물도 잘 마시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하셨는데 어떤 방법인지 소개해 주세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게 미온수입니다. 찬물과 뜨거운 물을 섞어가지고, 이것도 뭐 뜨거운 물 먼저 해야 되나 찬물 먼저 해야 되나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지 마시고 정수물 드셔도 되는 거예요. 네. 좋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루 시작을 깨워줘라. 200에서 300ml 정도도 꼭 물컥벌컥 다 마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꼭 뭐 소금물로 입을 한번 헹궈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실은 채소 간식을 잘 하시면 소금이 충분하거든요. 현재 일상생활에서는 섭취량이 나트륨은 충분하다. 그 다음 제가 가장 흔하게 말씀드렸던 게 레몬수입니다. 그러니까 레몬 슬라이스에서 그 물로 시작해봐라. 그러면 그냥 물은 못 드셔도 이 물은 레몬수 한 잔은 드실 수 있다. 눈 뜨자마자 전날 먹었고 남았던 커피를 먹는 순간에 우리 몸에선 비상이 걸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방이 다 이게 산화됩니다. 커피도 하루 이상 놔두면. 모닝커피부터 이 음양탕이나 레몬수로 CCA나 KCA 주스로 시작만 하셔도 하루 시작이 달라진다. 배출 주기에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가장 좋은 음식이다. 그 원리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그럼 이제 공복의 중요성과 그리고 간헐적 단식 앞에서도 조금 얘기해 주셨지만 좀 더 올바르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참 어려운 게요. 극단적인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레시피든지 방법을 딱 줬을 때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뭐 약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 상황에 맞추셔야죠. 그래서 제가 섭취동화 배출을 했더니 무조건 12시간은 안 먹어야지. 너무 막 배가 고파 신경질이 날 정도인데 물조차 안 먹어야지. 간헐적 단식을 뭐 16대 8이 가장 좋다고 하니까 그 시간 동안은 물도 안 드신 분들이 진짜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 단식이라는 게 결코 근육량을 빼서 단백질부터 태우고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우리의 몸에서 가장 먼저 오토파지라는 이 자가포식 현상을 위해서는 16시간을 유지를 해줄 때 이 조절 세포들, 이런 자가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된다는 게 확인됐다. 왜냐하면 평균 60조 개의 세포들이 있는데 하루에 암세포로 불리는 이런 활성산소로 인해서 배출이 안 된 애들 때문에 2,000개에서 3,000개, 많게는 5,000개에서 6,000개의 암세포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백혈구들이 얘들하고 싸워서 걔들을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들이 노화된 것들을 먹고 다시 내보내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 게 자가포식인데 이게 하려면 하루에 16시간 정도는 내 몸에 새로운 게 안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가장 생존에 먼저 첫 번째 체크하는 게 뭘까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면 일단은 모든 장기가 여기에 딱 붙는 거예요. 뇌도. 야, 이거 먹어도 되는지 소화시켜도 되는지. 그래서 안 돼.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바로 구토. 그리고 이미 들어왔어? 설사. 근데 문제는 죽은 초초초 가공식품은 뇌에서 이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먹어왔던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스판탄이나 아세스판칼륨 같은 인공감미료는 그냥 오케이 내보냈더니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이는 거죠. 이게 숙변을 넘어서 점점점 결국엔 용종이 됐다가 대장암이 되는 거고 자궁암이 되는 거고 유방암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공복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이 간헐적 단식을 무턱대고 막 하기보다는 그때 유일하게 드셔도 되는 게 채소과일, 통곡물, 견과류, 가공식품만 먹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인간의 몸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그리고 에너지 쓴 정도를 떠나서 배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 24시간 저는 단식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하지 말고 저는 가장 지속 가능하고 오래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무조건 쫄쫄쫄 굶어라가 아니에요. 쫄쫄쫄 굶어라가 아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식사 비율도 뭐 한 끼는 식물성 단백질을 먹었다면 한 끼는 동물성 단백질을 먹고 그렇게 하셔도 되지 무조건 이 채식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책에 많이 사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만 좀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50대 이후로 좀 이렇게 간헐적 단식 또 이렇게 주스 통해서 체중 감량하신 사례로 우리 40, 50대 여성분들 유방암 많이 진단 받으시거든요. 이분은 수술도 하셨어요. 그리고 항암을 받다가 6차까지 받다가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은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먼저 죽겠다 이거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는 부작용이 심하니까 이렇듯 저렇듯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그게 참 슬픈 거예요. 병원도 맨 처음에 수술하고 항암가포 이렇게 방사선 받으면 됩니다 하는데 이게 데이터상 누가 어떻게 부작용이 날 줄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거는 환자가 선택상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약물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실천을 하신 거죠. 아, 자연치유를 해봐야 되는데 내가 안 했구나. 재발을 한번 진단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더 전이가 돼가지고 더 심각하셨죠. 근데 그분이 한 6개월 정도 쭉 하시고 CT 찍으셨더니 크기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서 다시 1년 쭉 하고 1년 정도 해보시고 저한테 이제 책에 산 대로 했는데 진짜 되더라. 근데 이거 주위에 말해도 안 믿는다. 이게 참 어렵더라. 자기도 이게 자기가 좋아져서 주위에 전파했더니 왜 병원을 안 가? 왜 수술 안 받아? 그러다가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원장님이 얼마나 이게 그 전파하는 게 어려운지 자기가 공감이 된다. 그러니까 이처럼 암도 이겨내는데 만성질환, 변비나 이런 것들은요 그냥 좋아집니다. 병원에서 어떤 약도 써봤는데 내성이 생겨서 자가면역 질환들 특히나 뭐 루푸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류마티스염도 마찬가지고요. 불치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해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크게 안 들면서 고쳐질 수 있는 방법은 원래 이렇게 잘 안 알려지는 법이지만 동시에 통합의학에서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자연치유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하면 병을 완치시킬 수 없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기적 같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보고 안 됐을 때 수술하고 약을 써도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암이거든요. 진짜 급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빨리빨리 해줘요. 당장 안 하면 죽을 상황인 거는 객관적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막 예를 들어 호흡을 못 한다든지 막 진짜 분초를 다투는 환자들은 알아서 막 잡혀서 확 해줍니다. 근데 그 외에는 최소 2주, 짧게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검사 다시 해보고 수술 다시 의사랑 상의해보고 저는 그런 분들이 명의가 아니냐 환자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응원을 해주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기본적으로 시도해보지 않은 게 가장 결과가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있다라는 자연치유. 이게 더 이상 대체의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합의학의 하나의 그 예방의학으로 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단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중요한데요. 중년층이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맨발 걷기 어떤 운동인가요? 네, 제 책에는 유일하게 운동은 맨발 걷기밖에 없습니다. 적정 체중을 찾아 나가려고 하신 분들은 운동부터 하지 마세요. 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순적이죠.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커요. 일단은 힘을 쓰면 에너지 쓰면요 사람이 먹고 싶어요. 그거 먹고 나면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회복해야 돼요. 나이 들수록 하체가 튼튼해야 돼. 강박을 갖고 하게 만드니까 그 활성산소를 배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땅을 밟는 거였더라고요. 그때 많이 빠져나가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 동시에 몸에 자극을 주고. 근데 저도 이제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자연의 흙을 안 밟고 뛰어놀 수가 있구나를 저도 계속 깨달아요. 데리고 가봤자 또 키즈값 해요. 데리고 가봤자 또 신발 신고 놀아요. 그러니까 해변을 가지 않는 이상은 모래사장 밟을 일이 없다라는 걸 맨발 걷기만 해주셔도 몸은 좋아진다. 이건 확인돼서 지난 수년간 전국의 웬만한 지자체에서는 맨발 걷기 길을 조성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맨발 걷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 점은 굳이 아스팔트 길은 걸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고운 흙이 있는 그 길을 좀 걸어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운동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맨발 걷기도 조금씩 자기 상황에 맞춰서 5분씩 하고 10분씩 하고 그렇게 늘려나가셔야 되고 당연히 당뇨 특히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뭐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 울퉁불퉁한데 큰 자극을 안 주게 하셔야 돼요. 예. 처음부터 자극이 너무 세고 오래 하니까 그래요. 맨발 걷기도 막 무조건 7,000보, 8,000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자연 치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 중에 정말로 많이 알려졌다고 하지만 시도는 잘 안 해본 게 맨발 걷기이기 때문에 이걸 꼭 매일 해야 된다 이런 강박보다는요. 지금 정말 하기 싫은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 막 웨이트도 하기 싫고 뭐 하기 싫어. 그러면 맨발 걷기라도 우리 동네에 딱 공교롭게 있어. 옆에 막 있어. 그럼 가서 좀 밟아보셔라. 햇빛도 좀 쐬시고. 그럼 비타민 D 따로 안 드셔도 된다.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날씨 때문에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간다면은 좀 대체할 수 있는 맨발 걷기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맨발 걷기도 황토흙을 갖다가 팝니다. 더 나아가서 황토흙으로 만든 황토볼이라 그래서 좀 내공이 생기신 분들은 날씨 안 좋을 때는 설거지할 때, TV 볼 때 앉아서 이렇게 황토흙 밟아주고 황토볼로 지압만 해줘도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또 리프레시가 되니까 제가 맨발 걷기를 더 막 강조하는 이유도요. 드라마틱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암 하는 분들 다 포기한 췌장암 말기암 환자들 그분들 근데 맨발 걷기 하면서 뭐 드시냐? 착즙 드시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자연치유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음식으로는 착즙이고 운동으로는 맨발 걷기이기 때문에 조급하면 뭐든지 결과가 안 좋으면 빨리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맨발 걷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2부 마무리로 자연주의 식단과 맨발 걷기를 통해서 좀 건강한 삶을 찾아가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조언과 응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약 먹지 마라. 네, 근데 그건 선택이거든요. 제가 끊어라가 아니에요. 꼭 먹어야 될 순간들이 있어요. 약도 그렇고 수술도 그렇고 필요한 것들이 상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오는 건 뭐 심장 판막 수술을 해야 되고 간 이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사고에서 그런 금박한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성질환들 이런 것들은 결국엔 약물로는 완치가 안 되더라는 게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일단은 내가 안 죽고 살았구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데 나는 그래도 안 죽고 살았구나. 그럼 포기하지 말아야지. 오늘 안 됐으면 내일 또 하시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맨발 걷기부터 해서 착즙 주스나 스무디 주스 이런 것들 너무 빨리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100일 정도는 내가 100일 기도 생각 딱 하시고 기도라는 건 꼭 종교랑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함만 가지고 100일 실천하시면 아마 여러분도 이 영상에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안 나는 게 좋아졌어요. 이렇게 댓글을 정말 누가 시켜서 그 댓글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댓글을 다실 수 있는 꼭 주인공이 되시리라 믿습니다.